원래 이번 영상에서 이준석 씨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은 얼토당토하는 자의식 과잉이라든지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 했는데 오늘 핵폭탄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이따 뒤에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좀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접 영상도 출처 인용해서 첨부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효능감 있게 지난 대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김문수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고발을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문수 TV에서 슈퍼챗으로 1억 7,5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2018년부터 22년 사이에 슈퍼챗을 6천회가량 거쳐서 1억 7,564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신속 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김문수 씨는 누가 보더라도 현실 정치를 띠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 슈퍼챗을 받은 20년 2월 13일 그때는 자유통일당 대표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현실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부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물론 이걸로 뭐 날리고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주렁주렁 달고 있다는 것 이것을 계속 우리가 푸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박정원 의원 오세훈 시장도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박정원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물리적 테러 위협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제보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대인 접촉이 그래서 어렵다고 한 걸 두고 꼼수까지 쓰고 있는 거다. 파기한 송심 기일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려고 꼼수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냐? 그건 망신이다. 라고 비아냥된 겁니다. 대놓고 조롱을 한 거고요.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다 라고 고발에 나선 겁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요건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다. 그래서 다른 시도지사 10명과 함께 오세훈 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하죠. 이렇게 효능감 넘치는 민주당 진짜 열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김건희 씨가 너 뭐 돼? 요런 소식이 지금 또 전해지고 있다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 검찰 어차피 못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검찰에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더니 뭐 이거는 조사가 강행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랑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례를 거론하면서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불출석 의사를 툭 던졌다는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거. 김건희 씨가 뭐라고? 너 뭐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아직까지도 무슨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떠들어대는 것도 가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 검찰 못 믿습니다. 중요한 건 김건희 특검이죠. 그냥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예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폭탄 메인 이슈. 지금 조이대 없는 조이대 청문회가 열려서 홍철 없는 홍철팀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엔 조이대가 저렇게 뻗대면 당연히 특검으로 가는 거죠. 법원조직법도 처리하겠다. 지금 민주당에선 제대로 칼을 뽑은 상황인데 중요한 건 조이대도 조이대지만 지금 직위원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게 터졌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민들레 칼럼을 통해 하루에 한 번씩 조이대, 직위원 이들의 이름을 외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직위원 틈만 날 때마다 언급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12.3 내란 재판을 공개해라. 이렇게 지금 분노의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 김용현이라든지 주요 그 내란 국면에 있는 그 공범들 이들의 재판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냐? 내란 공범이라고 뻔히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심지어 군인권센터 임세훈 소장한테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팬인 줄 알았나 본데 아무튼 저런 식으로 관종기에다가 지금 내란 공범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이 직위원 김용민 의원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한 겁니다. 윤석열 재판 담당하는 직위원이 수차례 룸살롱 술 접대를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직무 배제시키고 감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 마시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 낸 적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한테 강하게 푸시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직접 워딩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관련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윤리감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